안녕하세요. 메이커 솔리드입니다. 퓨전 360 러닝 62번째 시간입니다. 네, 최근 유튜브에서 여기 리플레이스 페이스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댓글이 있었는데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그동안 많은 강좌를 올렸지만 이 리플레이스 페이스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명령이라는 게 한 번 안 쓰기 시작하면 이후로도 계속 안 쓰게 되다가 어느 순간 잊어버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얘도 아예 잊어버리기 전에 기억을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겸사겸사 영상으로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Replace Face는 솔리드 전용 명령이고요. 툴바에 Modify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명령 설명을 보면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페이스를 다른 페이스로 replace, 즉 교체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뒤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반드시 타겟 페이스가 인터섹트를 해야 한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 조건만 잘 지켜주면 리플레이스 페이스는 쓰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 명령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두 개의 바디가 있고요. 먼저 겹쳐진 페이스가 잘 구별이 되도록 Ctrl 5 눌러서 이렇게 이제 히든 엣지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 이렇게 보면 탑뷰에서 볼까요? 위쪽에 있는 바디가 아래쪽에 있는 바디를 완전히 커버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replace face 명령을 써서 이 페이스를 위에 있는 이 페이스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modify에서 replace face 선택을 하면요, 자, 명령창이 뜨는데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소스, 타겟 두 개만 선택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소스를 여기 있는 페이스를 찍고요, 타겟을 위쪽에 있는 페이스를 찍어주면 이렇게 미리 보기가 나타납니다. 밑에 있던 페이스가 확장되어서 위쪽의 페이스에 딱 맞게 모양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고요. OK를 눌러주고요. 자, 브라우저에서 바디 2번을 숨겨보면 이제 더 확실히 알 수가 있겠죠. 네, 이 과정은 스플릿 바디와 아주 유사한데요. 타임라인에서 얘를 지워버리고 다시 돌아가서요. 자, modify 먼저 스플릿, offset 페이스로 밑에 페이스를 스플릿이 가능하도록 충분히 위로 이렇게 확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modify split body 선택을 하고, 자, 바디를 먼저 찍고 다음에 스플리팅 툴로 위에 페이스를 찍어줍니다. 미리 보기 확인하고 OK를 눌러주고요. 자, 그리고 그럼 이제 바디가 분할이 되었는데요. 필요 없는 바디는 리무브 해버리고요. 자, 그러면 아까랑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스플릿 바디로는 이렇게 세 번의 명령을 써야 하는 걸 아까 리플레이스 페이스로는 이제 한 방에 끝낼 수가 있었죠. 좀 편리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네, 지워버리고 다시 돌아가서요. 자, 이번에는 여기 위에 있는 바디를 좀 움직여 보겠습니다. 탑뷰에서요, 단축 M 눌러서 무브고요. 자, 바디를 선택한 다음 이렇게 좀 밖으로 좀 빼줍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이 타겟 페이스가 소스 페이스를 완전히 커버하지 못하게 되었죠. 자, 이 상태에서 modify replace face 눌러주고요. 자, 소스 타겟 눌러주면, 자, 이번에는 이렇게 에러가 뜹니다. 자, 소스 페이스가 이렇게 확장이 되었을 때 타겟 페이스가 소스 페이스를 완전히 커버할 수 있어야만 replace face 명령은 실행된다는 거, 그걸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스플릿 바디와는 좀 다른 점인데요. 자, 이번에는 스플릿 바디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페이스를 스플릿이 되도록 확장을 시켜주고요. 다음 스플릿 바디 선택을 하고요. 자, 바디 먼저 찍고 스플리팅 툴을 자, 선택을 하면요, 자, 이렇게 미리 보기가 나오는데요. 자, 밑에 여기 옵션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extend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툴이, 자, 여기서 이제 완전히 인터섹트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얘를 꺼버리면 이 상태에서는 스플릿 바디도 안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스플릿 바디는 옵션이 하나가 더 있어서 얘를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켜주고 OK를 눌러주면 이렇게 바디를 분할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두 개가
좀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네, 몇 가지 예시를 더 보겠습니다. 미리 만들어 둔 여러 개의 바디가 있고요. 자, 탑뷰에서 보면 이렇게 타겟이 소스를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우이고요. 자, modify replace face 선택을 하고요. 자, 소스 타겟 선택하면 이렇게 에러가 뜹니다. 자, replace face는 익스트루드처럼 이렇게 면이 단순히 수직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게 아니고요. 자, offset face처럼 이런 식으로 자, 탄젠트로 이렇게 확장이 되기 때문에, 자, 지금은 이게 이제 직선이기 때문에 같은 직선으로 연결이 되죠. 자, 이 경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 타겟 페이스를 벗어나 버리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아까처럼 에러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타겟 페이스를 늘려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리플레이스 페이스 선택을 하고요. 자, 소스 타겟. 자, 이렇게 하면 제대로 이제 리플레이스 페이스를 할 수가 있죠. 네, 두 번째 겁니다. modify replace face. 자, 타겟 소스죠. 그리고 타겟 페이스 찍어주면 역시 에러가 뜨는데요. 자, 얘는 옵셋으로 페이스를 이렇게 당겨보면 여기서 페이스가 끝이 나버립니다. 자, 위로 아무리 당겨도 OK를 누르면 자, 여기서 페이스가 끝이 나버리죠. 그러니까 소스 페이스가 아예 사라져 버리니까 명령이 작동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Z 해주고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페이스를 밑으로 좀 이렇게 내려주고 다시 이제 리플레이스 페이스를 해보면 되겠죠. 리플레이스고요. 자, 소스 타겟. 자, 이번에는 제대로 잘 됩니다. 네, 여기 세 번째는 이 소스랑 연결된 면이 아크인 경우입니다. 자, 얘는 옵셋 페이스를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옆에서 볼까요? 이렇게 아크 모양으로 계속 이렇게 확장이 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리플레이스 페이스를 해보면요, 소스 타겟. 자, 이런 식으로요. 아까랑 똑같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페이스가 확장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번째는 스플라인으로 만든 바디입니다. 자, 얘는 옵셋 페이스를 해보면요, 네, 여기서 이렇게 직선으로 여기서 탄젠트를 유지하면서 직선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리플레이스 페이스 누르고요. 자, 소스 타겟 하면 네, 아까랑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크는 아크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확장이 되지만 아크가 아닌 곡선은 여기 직선과 마찬가지로 탄젠트에서 직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섯 번째는 이 타겟 페이스가 이렇게 밖으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바디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도 역시 리플레이스 페이스를 해보면요, 자, 소스 위에 거 찍고요, 타겟 찍어주면 자,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소스를 밑에 있는 페이스를 찍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할게요. 네, 문제없이 잘 되고요. 이건 뭐 스플릿 바디와 거의 똑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금 색다른 응용인데요. 자, 곡갈 모양의 타겟이 있고요. 내부에 이제 이렇게 실린더 바디가 있습니다. modify replace face 선택하고요. 자, 소스 페이스는 실린더 바디 윗면을 찍고요. 타겟 페이스는 곡갈 모양을 찍어주면 자, 이렇게 확장이 돼서 뭐 이렇게 당연히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소스 페이스를 실린더의 옆면을 찍어주면 이렇게 옆으로 이런 식으로 모양이 딱 맞게 확장이 되고요. 자, 여기서 옆면과 윗면을 같이 찍어주면 네, 곡갈 모양이 딱 맞게
이렇게 이제 리플레이스 페이스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Z 하고요. 자, 이번에는 무브로 고가를 이렇게 밖으로 조금 빼주겠습니다. 이렇게 겹치게 빼준 다음에요. 자, 이런 상태에서 보면 얼핏 보면은 이제 인터섹트가 안 되는 것 같지만 가능한 형태이고요. 자, 리플레이스 페이스 선택을 하고요. 자, 소스는 윗면, 타겟은 고깔. 자, 요런 식으로 되죠. 그러니까 스플릿 바디 생각하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스를 옆면을 찍어주면 아까랑 똑같고요. 윗면 그리고 옆면 같이 찍어주면 네. 자, 얘를 숨겨보면 이렇게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면의 개수가 많은 복잡한 페이스일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자, 이 소스 페이스 쪽에 면을 상당히 복잡하게 제가 좀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곡면에 엠보싱이 있고요. 사이사이에 평면이 있고 다 연결은 다 이렇게 각진 엣지로 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modify replace face고요. 자, 소스 페이스를 이렇게 하나하나 다 찍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옆으로 들어준 다음에 드래그로 이렇게 전체를 한 번에 선택해 주면 됩니다. 자, 314개의 페이스가 선택이 되었고요. 다음 타겟 페이스는 위에 거를 찍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리 보기가 바로 딱 잘 나타나죠. OK를 눌러주면 정상적으로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계산하는데 이렇게 면이 교체가 되고요. 제가 면 숫자를 한 8,000개 정도까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이 컴퓨팅 하는데 시간이 한참 오래 걸릴 뿐이지 이 소스 페이스는 어떤 경우에도 별 문제 없이 잘 됩니다. 그리고 뭐 실제 작업에서 생각해 봐도 소스 페이스는 어차피 사라질 부분이죠. 그래서 뭐 소스 페이스가 복잡해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그냥 잘라내 버리고요. 단순한 면으로 바꾼 다음에 리플레이스 페이스를 진행하면 됩니다. 어차피 중요한 건 이 타겟 페이스의 모양이니까요. 네, 두 번째는 여기 반대입니다. 자, 소스는 페이스가 하나고 타겟에 페이스가 무지 많은데요. 자, 컨트롤 Z에서 자, 여기 페이스를 그대로 이쪽으로 옮겨 둔 겁니다. 그냥 위치만 바꾼 거고요. 자, 리플레이스 페이스 선택을 하고요. 자, 소스는 하나, 타겟은 드래그로 전체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좀 계산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요. 네, 이렇게 에러가 뜹니다. 그래서 얘를 일단 끄고요. 혹시 이 드래그로 선택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해서, 자, 이게 어차피 서피스 바디이기 때문에 서피스 바디를 선택하면 면 전체를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피스 바디를 타겟으로 선택해 봐도 역시 에러가 뜹니다. 네, 그래서 이 타겟에 페이스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될까 싶어서 세 번째는 이렇게 페이스 숫자를 좀 줄여 봤습니다. 모양은 똑같고 숫자만 줄인 거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여기는 페이스가 314개고요. 줄인 거는 페이스가 52개로 이렇게 이제 페이스를 줄였고요. 자, 여기서 리플레이스 페이스를 해보면요. 자, 소스를 찍고 타겟을 드래그로 이렇게 보면 역시 에러가 뜨는데요. 근데 이제 특이한 점이, 자, 얘를 끄고요. 자, 드래그로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서피스 바디를 하나로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OK를 눌러주면 네, 면이 교체가 되었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드래그로 면 전체를 선택하는 것과 서피스 바디 하나를 선택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뭐 여러 방향으로 생각을 해봤지만 답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결과는 실패와 성공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페이스 숫자가 52개인데요. 여기서 숫자를 이제 더 늘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타겟 페이스 숫자는 50개 정도가 한계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그것도 답이 아닌 게, 제가 몇 개 테스트를 더 해본 바로는 이 타겟 페이스의 지오메트리가 더 복잡해지면 숫자가 더 적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 소스 페이스는 숫자가 매우 많고 복잡해도 문제될 게 없지만 타겟은 어느 정도 페이스가 복잡해지면 잘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그 페이스의 숫자의 한계는 대략 50개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네 번째는 그 테스트를 하다가 이 세 번째와는 또 다른 경우를 발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아까 전에는 드래그를 했을 때 실패했고 이 바디를 선택을 했을 때 성공을 했었는데요. 자, 얘는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modify replace face고요. 자, 소스를 찍고 타겟을 surface body를 찍어주면 에러가 뜨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드래그를 해주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랑은 완전히 정반대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왜 이런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버그일 수도 있겠고요. 뭐 어쨌든 이 타겟이 이런 서피스 바디인 경우에는 에러가 뜰 때 선택 방법을 달리 해보는 게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아까 두 번째로 돌아와서요. 자, 얘는 지금 타겟 페이스가 숫자가 너무 많아서 리플레이스 페이스가 안 되고 있죠. 근데 나는 지금 이 페이스를 이걸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지금처럼 소스가 이렇게 단순한 평면이면 단축키 E 눌러서 익스트루드고요. 자, 선택한 다음 이 익스텐트를 to 오브젝트로 한 다음에 페이스를 찍어주고요. 그리고 체인 페이스를 이렇게 두 번째 있는 옵션, 첫 번째는 익스텐드가 아니고 두 번째 있는 체인 페이스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리고 OK를 눌러주면요. 네, 얘를 숨겨보면 네, 깔끔하게 이렇게 결과가 넣을 수가 있죠. 컨트롤 Z에서 다시 돌아가서요. 자, 근데 만약에 여기 이제 이런 평면이 아니고 뭐 곡면이라거나 각이져 있는 면이라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익스트루드를 쓸 수가 없죠. 자, 그런 경우에는 offset 페이스로 면을 충분히 먼저 확장을 해준 다음에요. modify split body. 자, body 선택, 툴은 surface body 선택, OK. 네, 그리고 얘는 숨겨버리면 네, 아까랑 이렇게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타겟 페이스가 너무 복잡해서 리플레이스 페이스가 안 된다. 그러면 리플레이스 페이스 안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다른 길로 살짝만 돌아가서 해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메이커 솔리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